네, 안녕하세요. 영민한 투자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엠비엔골드 김영민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진짜 시장이 너무 빠져도 너무 많이 빠지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오늘 투자자분들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억지로 지금 웃고 있잖아요. 네. 속에서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시장이 사실 어제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저점 매수를 좀 해주면서 시장을 네. 좀 억지로 끌어올려 놨었잖아요. 맞아요. 한 2시 40분 기점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장을 막 살려놓길래 와 이제 진짜 좀 진바닥이 나왔나 했었는데 오늘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뭐 악재들이 많이 한꺼번에 또 쏟아지면서 네. 시장이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시장의 조정이 이 금리 인상의 충격과 경기 침체로부터 시작해서 더 안 좋은 뉴스들까지 지금 막 파생되면서 사실은 정말 좀 이게 종목을 편입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좀 어려울 정도로 네. 힘든 시장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악재가 많은 게 또 호재로 뒤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지수라는 게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빠지다 보면 또 올라가는 논리를 또 만드는 게 또 주식시장의 생리이기 때문에 네. 뭐 오늘 대단히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살아남을 수 있는 또 전략을 좀 고민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꼭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제가 뭐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뭔가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아주 빠르게 좀 전달을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와 라운딩도 즐기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까지 좀 알차게 세워가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라운딩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네. 오늘 증시 코스 난이도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의 증시 코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오늘도 저는 파4로 진단을 해드려보도록 아이고. 하겠습니다. 네, 파4 정말 어려운데 가도 끝이 없고 정말 환율은 왜 이렇게 가도 계속 그렇죠. 오르고 국채 금리는 또 왜 이렇게 가도 오를까요? 이게 이제 매크로 지표들도 상당히 좀 안 좋게 지금 네. 연출이 되고 있고 일단 다 떠나서 심리적인 공황 상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투자자분들이 이제 갈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희망적인 부분들을 찾기가 대단히 좀 어렵다 보니까 멘탈이 무너지니까 시장도 이제 그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말씀해줬던 것처럼 오늘 또 미국의 지수가 반등이 좀 들어오는 듯 하다가 사실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또 4%를 장중에 또 터치를 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완전히 좀 꺾여버렸고 그게 우리 시장으로 그대로 또 전이가 좀 되면서 특히 오전장에 오늘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또 0.5% 이상 또 절하해가지고 고시를 해버리니까 위안화 달러 환율이 또 폭등했거든요. 네. 그거랑 연동되면서 또 원달러 환율이 같이 급등을 해버리니까 장중에 지금 1,440원을 터치를 했단 말이에요. 1,480원이 진짜 올까 했는데 이제 거의 다 와버렸어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원달러 환율의 급등세가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뭐 원화뿐만 아니라 지금 위안화, 그 다음에 엔화, 그리고 유로화, 파운드화까지 달러의 상대 통화라고 할 수 있는 뭐 달러 인덱스 안에 편입되어 있는 모든 통화들이 지금 달러 대비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지금 시장의 이 위기가 언제 끝날 수 있을 건지 가늠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공포 심리가 좀 자극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불안과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지수가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시장 상황을 좀 정리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 어떻게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참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리기 네. 참 어려운데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그야말로 초긍정주의자잖아요. 네, 낙관론자시잖아요.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오늘 정말 좀 긍정적인 얘기를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장의 한 줄 전략은 악재 종합 선물 세트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 악재 종합 선물 세트로 이렇게 네.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악재가 많이 네. 지금 현존하고 있긴 하지만 그 악재를 너무 많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과매도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또 패닉셀이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잖아요. 네. 이번 주 월요일 날도 이제 진짜 패닉셀의 분위기가 연출이 좀 됐었고 오늘도 마찬가지 이제 공포에 짓눌린 패닉셀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가뜩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신용 담보 비율이 이제 담보 의무 부족분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반대매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오늘 악재가 나온 걸 그냥 좀 나열을 좀 해드리면 저는 가장 결정적인 악재가 일단 위안화 평가 절하. 그 다음에 가장 큰 악재가 이제 애플이 사실상 아이폰 생산량 증산 계획을 지금 철회했다. 이게 아직까지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닌데 오전장에 하필 10시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제 보도가 된 거거든요. 애플이 이제 증산 계획을 철회했다는 건 전반적으로 지금 IT 섹터에
상당히 안 좋은 악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애플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LG 이노텍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락하고 있잖아요. 이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거고, 사실은 애플의 아이폰이 스마트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업황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52주 신저가, SK하이닉스 52주 신저가, 소부장 종목들 역시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뭐 루머인 것 같긴 한데요. 러시아 쪽에서 요오드를 지금 대량으로 또 수매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 이 요오드가 피폭이 생겼을 때 이제 쓰는 의약품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마도 이제 푸틴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제 뭐 핵무기에 대한 이제 협박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진짜 좀 가시화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또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시장의 또 큰 악재 중에 하나가 오전장에 사실 이게 이제 뭐 크게 부각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악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신용 이제 반대매매 물량과 관련된 이슈들. 이게 이제 사실 장이 딱 출발하기 직전에 이제 반대매매 물량들이 좀 쏟아졌다가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한번 나오고, 또 2시 전으로 또 한번 강하게 또 매물이 좀 출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지금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태인데 강하게 반등을 못하는 이유는 또 2시에 이제 이런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때문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한 2시 전후까지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악재 종합 선물 세트의 시장인데, 또 역설적으로는 이래요. 이제 더 이상 뭐 또 다른 악재가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핵전쟁에 대한 리스크까지 지금 주가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악재들이 지금 한꺼번에 다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뜨문뜨문 악재가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한 방에 악재를 다 털어내고 네. 시장에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오늘이 그야말로 악재의 이제 클라이막스다라는 생각으로, 오후장에는 다만 공격적인 매수를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나마 지수가 이제 조금 안정을 좀 찾았을 때 가장 먼저 단기적인 테마가 부각된다라거나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쪽으로 조금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으로 오후장을 좀 대응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뭐 종합 선물 세트라고 제가 표현은 좀 했지만 어쨌든 악재가 한꺼번에 반영됐다라는 건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네. 종목에 대한 부분은 정말 좀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재가 이제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이렇게 전망해 주셨고요. 이제 더욱더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메이저님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종목 리뷰홀인데요. 자, 가장 먼저 리뷰할 종목은 9월 16일 소개해 주셨던 네오위즈입니다. 네. 자, 이 종목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조금 하락이 그래도 나오는 가운데서도 네. 게임주들이 잘 올라주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가 좀 반등을 했고, 대표적으로 네오위즈가 좀 네.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또 매수가 대비해서 좀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좀 AS 측면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계속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리면서 강조해드리는 포인트가, 흘러내린 종목들 중에서 좀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선별적으로 좀 대응해보자라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뭐 그런 컨셉에서 보면 네오위즈도 뭐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피해 거짓이라고 하는 신작 콘솔 게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다. 물론 오늘은 장 초반에 거의 한 7, 8% 가까이 급반등이 나오면서 수익권으로 아주 빠르게 좀 전환이 좀 됐었거든요. 어제도 제가 분명히 이제 네오위즈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전장에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만, 시장의 흐름에 이제 좀 등 떠밀리면서 다시 지금 제자리까지 네.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현금 있는 분들이 지금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뭔가 신규 종목 매수를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 중에 거의 유일하게 지금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는 네오위즈를 관심 있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피해 거시지 향후 1년간 뭐 최소 한 250만 장 정도의 판매고, 뭐 잘하면은 거의 500만 장 이상의 이제 판매고를 올릴 수도 있다는 예상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이 1000억을 훌쩍 넘어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지금 한 7천억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게임주 치고는 너무나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와중에 다시 한번 이제 매수 기회를 주고 있는 종목으로 네오위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오위즈는 실적 모멘텀으로 지금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AD 테크놀로지입니다. 9월 23일 매수하셨는데요. 자, 이 종목 어떻게 결과 됐을까요? 네, 이 종목은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이글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네, 이 종목 소개해준 날 급등이 네, 나왔는데 맞습니다. 그 이후로 조정도 안 받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사실 뭐 윗꼬리를 네. 조금 달고 이제 살짝 흘러내리긴 했습니다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감안하면 상당히 좀 잘 버티고 있는 거고요. 네. 오늘처럼 지금 코스닥 지수가 사실상 지금 3%가 넘게 지금 폭락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빨간불을 켜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시장에 대한 진단을 해드릴 때 그나마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 어쨌든 10월 달에 지금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방한을 한다라는 이슈가 아직 좀 남아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 M&A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아주 좀 강하게 잘 버티고 있는 종목입니다. AD 테크놀로지는 디자인 하우스 역할을 하는 종목이고 향후에 ARM과 관련된 이제 M&A 인수 협상이 진행이 좀 될 때 일거리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소개를 좀 해드렸었죠. 목표가까지 아직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뭐 15,000원 위에서도 저는 충분히 신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추세가 이렇게 좀 강하게 버티는 종목들은 장이 딱 살아나 버리면 전고점 매물을 좀 뚫으면서 시원하게 한번 급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7,000원 정도 수준까지도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유 의견 제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는 17,000원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니저님 종목들 리뷰해봤고요. 자,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보내주셨어요. 네. 종목 상담홀로 빠르게 이동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들어온 사연은 바로 5252번님입니다. 에코프로 BM 128,0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이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 네. 매니저님. 자, 일단 이 종목은 제가 버디 종목으로 진단을 좀 해드려 보도록 시청자님 하겠습니다. 보디입니다. 아직 보유하세요. 네, 근데 사실 최근 하락장에 2차 전지,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너무 네, 많이 빠졌어요. 맞습니다. 네. 잘 버티다가 최근 2주 동안에는 낙폭이 상당히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코스닥 지수가 언더슈팅이 나왔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그리고 그 외 나머지 2차 전지 소재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테슬라를 포함해가지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또 공포 심리가 좀 부각이 좀 되면서 다시 한번 좀 밀리는 구간이지만 뭐 지금 자리에서는 실익 없는 손절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보유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만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거의 13만 원 가까이 되는 높은 가격에 좀 매수를 하셨잖아요. 주가가 13만 원 근처까지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단기적인 이제 기술적인 반등의 목표치를 한 11만 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부터는 뭐 본전 매도가 아니라 손실을 좀 최소화시키는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버디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은 계속해서 홀딩하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자, 대망의 마지막 원샷 홀인원전으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 무슨 종목이냐 이런 분들도 또 많으세요. 그렇죠. 하지만 네. 그래도 계좌 방어할 수 있는 종목들 또 꼼꼼하게 찾아봐야겠죠. 자, 원샷 홀인원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한 종목을 들고 왔어요. 어. 어저께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요.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한번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이 종목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잖아요. 맞습니다. 상장된 지 이제 딱 3일밖에 안 된 네. 새내기 종목이고요. 방금 우리 재현 아나운서께서 말씀해줬던 것처럼 아니 이 와중에 무슨 또 종목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는 종목을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고 그 소개해드리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조금 버텨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차원에서 고심을 해서 골라온 종목이거든요. 사실 오늘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어제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 오늘 장 초반에도 10%가 넘게 이제 갭을 좀 띄우면서 아주 강한 흐름이었어요. 네. 근데 주가가 지금 완전히 좀 밀려가지고 마이너스까지 지금 전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12,500원 요 정도 구간이 한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어제 매수를 못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저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국내 유일의 이제 AI 반도체 IP를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고 신규 상장됐을 당시에 이제 좀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원래 장외에서는 거의 주당 가격이 2만 원이 넘어가도 구하기가 좀 어려웠다. 그 정도로 지금 국내 유일한 이제 그 AI 반도체와 관련된 IP를 이제 네.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단히 좀 희소성이 있잖아요. 근데 공모 시장에서 이제 공모를 하려고 공모 청약을 받아봤더니 공모 청약 경쟁률이 처참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주식시장도 좋지도 않고 공모 시장과
까지도 완전히 좀 죽어 있는 상태다 네. 보니까 사실상 회사에서 이제 기대했던 희망 공모 밴드 가격은 15,000원에서 18,000원이었는데 네. 공모 가격이 얼마에 결정이 됐냐면 10,000원에 결정이 된 거예요. 너무 싼 가격에 지금 공모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첫날 상장된 날 월요일에도 코스닥 지수가 5% 빠졌잖아요. 네. 그날 10,000원에서 끝났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지수가 살짝 반등 시도가 들어올 때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 오늘 다시 이제 한번 가격이 좀 밀려오고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적정한 가치 대비하면은 저는 아직도 한 30-40% 이상은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D 테크놀로지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칩리스 회사, 팹리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이제 M&A 수혜주로 또 부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손정희 회장의 방안이라는 재료가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가가 누르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이 재료가 부각이 됐을 때 아주 강하게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넥스트 칩도 상한가를 한번 갔던 종목이고 가온 칩스 그다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처럼 이렇게 상한가까지 한번 급등을 했었던 종목들은 다시 그 재료가 반복됐을 때 또다시 상한가가 가까운 급등세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 급락세를 이용해서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기 때문에 12,500원 근처가 다시 한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유통 가능 주식수, 소위 말해서 이제 상장이 된 기업들은 우리가 오버행 이슈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구주, 소위 말해서 이제 상장되기 전부터 갖고 있던 물량들이 시장에 급격하게 출회가 좀 돼버리면 매물 부담을 못 이겨서 주가가 못 가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지금 유통 주식수, 락업이 걸려 있는 물량들을 제외하고 유통 주식 숫자가 거의 한 전체 주식의 한 26%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품절주거든요.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숫자 자체가 많지 않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12,500원 근처 현재가를 일단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4,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11,000원으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IPO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갔습니다. 뭐 세비캠도 그렇고 그렇죠. HPSP도 그렇고 맞습니다. 뭐 200%, 100% 수익률 챙겨갔었는데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NK맥스라는 종목을 현재가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바이오 업종을 가지고 오셨네요. 네, 이 와중에 무슨 바이오. 근데 사실 우리가 네.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를 복귀를 해보면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고 있었잖아요, 네. 분명히. 702포인트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 702포인트까지 올라갈 때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이 뭐였냐면 바이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셀트리온 제약 이런 종목들이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어저께 무료 방송을 할 때 이제는 어저께 이제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가격 반등을 하고 지수가 좀 살아났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이제 지수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좀 땡겨줄 거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났어요. 근데 네. 이제 논리적인 시장 흐름이 불가능해진 시점이 바로 10시 이후에 위안화 이제 평가 절하 고시, 네.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이제 증산 계획을 철회했다. 네. 요 뉴스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사실은 지난 월요일 저가보다도 지금 더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코스닥 지수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만들어지려면 2차 전지 소재 업종과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업종이 올라가지 않으면 지수 반등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반등 시도가 들어오거나 기관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가장 좀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저는 제약 바이오 업종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제약 바이오 업종 중에 한 종목을 좀 선택을 한 게 NK맥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면역 치료제와 관련된 이제 제약 바이오 업계 이슈가 상당히 좀 강하잖아요. 최근에는 또 까나리아 바이오가 역시나 이 면역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바닥권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NK맥스도 역시나 이제 차세대 면역 항암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하면 면역 감문 억제제를 많이 좀 떠올리시는데 기존의 이 면역 감문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사이토카인 폭풍과 같은 부작용이 좀 있고요. 뇌질환을 또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부작용들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근데 이 NK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기존의 면역 항암제의 이제 단점을 좀 보완한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차세대 항암제로 지금 손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NK맥스도 시장에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다가 최근에 이제 있었던 각종 학회에서 임상과 관련된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완전 간의 사내가 이제 좀 보고가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이제 줄어들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8월 중순 이후부터 시장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지금 52주 신저가까지 내려앉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웬만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장 초반에 거의 한 5에서 10% 정도 거래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가볍게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다라는 건, 그나마 제약바이오 업종은 이제 투매성 물량들이 완전히 좀 다 나와 있는 그런 상태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하방 경직성이 좀 만들어지면서 거래가 조금만 붙어줘도 되게 탄력적으로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업종이 저는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 차트 열어보시면 52주 신저가를 찍고 있지 않은 종목이 없다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가장 좀 핵심적인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NK맥스를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5,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1,5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K맥스 목표가 1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 두 종목 오후장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후장에는 낙폭 조금이나마 저희 회복하길 네. 기대하면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장에도 나이스 샷!